그때 외고 준비할 때였는데 외고 가진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공부를 내가 신이 나서 해야 되는데 막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있으면은 기죽으면 공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 선생님은. 잘한다는 애들한테 재밌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돼. 내가 막 그 치열한 데를 갔을 때 객관 애네 왜 이래? 뭐 많이 외로워? 아니야. 질투해? 수 친해지려니까 데이트. 아 그럼 옛날에 싸웠던 것도 그거구나. 아니요? 그때 그냥 눈만 보고 사귀었어. 비문학 갈게요. 비문학 진짜 중요해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을 가르치는 순간순간 요거는 이제 비문학을 강조하기는 어려워. 어떤 학원을 가도 비문학을 열심히 가르치긴 힘들어. 왜냐면 바쁘거든. 문학만 해도 바쁘고 문법 나가기도 바쁘고 정말 할 게 너무 많아. 국어는 근데 니네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 학원을. 진짜 할 게 없지 않지 국어. 나 어제 되게 충격적인 얘기 들었다.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애가 야 국어 안 다니냐 했더니 야 그거는 그냥 대충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근데 너무 들어갈 뻔했어요 그 친구 내가. 다른 수학 수업 하는데 완전 대단한 착각이에요. 네. 좋은 대학을 가는 애들 지금 국어 못하는 애 없어요. 국어 못하는 애는 못 갑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영어보다도 더 중요하죠. 아니 영어도 중요하죠. 영어도 중요한데 영어보다도 오히려 결정력이 더 있는 그런 과목이 됐는데 생각보다 국어는 그냥 우리나라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어디 우리나라 말이던가요? 여러분? 특히 고전 같은 거 배워보시면 그게 우리나라 말인가요, 솔직히? 그리고 되게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수능이. 그거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아주 탄탄한 독해력이 없이는 안 돼. 그러면은 많은 친구들이 독해력은 어떻게 키우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책 읽어야 되나 이러는데 책을 읽는 거는 독해력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OX. 완전 돼. 그런데 고딩이 독해력을 위해서 책을 읽는다? 불가능해. 포기해, 그건. 그럼 어떻게 하냐? 비문학 질문으로 독해력 키우는 겁니다. 비문학 질문 많이 읽어서. 알겠죠? 책을 읽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학종관리에서도 독서 목록은 안 들어가 있거든? 학종으로 갈 친구도? 읽지 말아야 되는 거는 독서 목록이 없다는 얘기라고 해서 또 제출이 안 된다고 해서 책을 안 읽어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책 읽은 활동들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따라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특유의 다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 동아리 협정에 흔적이 남아있어야 돼. 선생님이 그걸 써주셔야 돼. 얘가 수업 중에 어떤 부분에 흥미가 생겨,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이러한 책을 읽고, 알겠니? 이런 활동을 했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야. 대신 예전처럼 양 채우기는 안 해도 되죠. 양을 막 채울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책만 읽으면 됩니다. 자, 이제 너무 중요한 독서 같이 볼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목차를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은 목차가 어떻게 되니? 이제 우리 좀 친해지지 않았니? 좀 대답 좀 할래? 목차가 어떻게 되니?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니? 오 똑똑해라. 지금 읽는 친구들은 대학도 좋은 데 가고 트와이스 닮은 여자친구도 생기고 블랙핑크 닮은 여자애가 질투해서 따라다니고 그렇게 될지어다. 자 여기 보세요. 있잖아 선생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사실. 독해 법칙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 알겠니? 이거는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평가하는 문항들이에요. 어떤 요소를 보냐는 거야 너희들한테. 예를 들면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정보도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평가하며 비판하면서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유사한 상황과 자료에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 문제를 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거 외울 필요가 없고 우리가 글을 어떻게 제대로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좀 정보 전달 정도만 해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겠지만 이거 자체를 보이지 않는 정보를 추론하라고? 어떻게 추론하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다?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 유형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문, 사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파트로 나누는 이유는 이 주제가 또 등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의 주제에 따라서 그 속성이 어떤 인문 주제는 어떤 구조를 갖게 되고 어떤 식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그때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잘 배워뒀다가 사실 이게 이제 본 학기가 들어가면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방학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다? 익혀놓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방법은 알려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이건 매일 하는 겁니다. 방학 동안에 완전히 탄탄하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지문을 볼 건데 숙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너희들 기억 안 날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예전부터 선생님이랑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글은 처음에 첫 번째 문단이 뭐다? 그런 거 막 설명했었어, 그지? 첫 번째 문단이 어떤 문단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지? 너무 오래됐어. 그 중간에 합류한 친구들은 못 들었어요. 이거 안 배웠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된다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문단. 처음에 할 일이. 문단은 사실 나눠져 있어요. 문단별. 자,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초보 단계예요. 제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시키지 않아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이 약간 높은 수준이 되면은 문제를 읽고서 고2, 고3 패턴대로 가르치거든요. 문제를 읽고서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까지 갈 건데 일단 첫날은 그걸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 일단은 뭐라고요? 읽는 거예요. 독해. 내가 스스로 읽어보고 내용을 해석해보는 거야.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걸 연습해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긴 글 있잖아요. 긴 글. 자, 그런데 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나는 이런 질문 너무 쉽다. 그런 친구들은 다른 거 해도 돼요. 그런데 왜 무슨 일 있어? 누가 나 알아봤어? 뭐 창밖을 보고 그래. 문어? 잘 봐. 긴 글을요. 문단을 일단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글이 짧아지죠. 그럼 긴 글은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이 짧은 글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초보들이 할 일은 처음에 문단을 나눠요. 이렇게. 그리고 그 각각의 문단이 무슨 내용인지를 정리해보는 거예요. 많이 해봤지 이거는. 그치? 정리해보는 거. 나는 사실 이거를 고2, 고3한테는 안 시켜. 이걸 하고 있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는 안 시키는데 일단 여러분은 지금 글을 읽는 거기 때문에 글이 하나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문단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뭔가 문단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래서 문단을 나누고 그 각각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리해 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지금 단계는. 그거 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제발 이렇게 풀지 마. 난 너무 소름 끼쳐. 갑자기 어떤 애들이 이제 질문을 읽어오라고 그러면은 그냥 여기가 깨끗해. 물려주려고 그래. 막 당근에 올리려고 그래? 도대체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이 상태로 와, 이 상태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런다니까? 신의 경지야. 이게 쉬운 질문이나 가능하지. 나중에 니네 고3 걸로 한번 해볼래? 보여줘? 깜짝 놀랐는데 진짜. 갑자기 확 어려워져요. 진짜로. 그래서 탄탄하게 다지지 않고서 지금 좀 깔짝깔짝 하다가 할 수 있다? 안 돼. 계속 글을 구조를 보고 짧은 걸 어떻게 무슨 내용인지 정리하고 이 연습이 계속 돼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맨날 했었어. 중학교 때. 중1 때도 한다고. 어떻게? 뭘 찾아 제일 처음에? 이렇게 뭐에 대한 글인데 그거부터 찾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 봐봐. 써줄게. 문단의 중심 내용. 문단별 내용 정리하고 숙제예요. 이거 하는데 이 문단별 내용에서 주요 내용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주요 내용이라는 걸 파악하려면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에 중요해 보이는 정보 거기 어떻게 밑줄도 치고 알겠니? 그 다음에 개념어나 주요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동그라미도 치고 꼭 동그라미 치지 않아도 동그라미 그려도 네 마음이 하트를 해도 니네 마음인데 표시를 좀 하면서 읽으라고. 선생님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리지. 처음에 틀려. 당연히 틀리는 게 정상이야. 맞으면요 좋지. 틀려도 돼. 뭘 하는 거야? 머리를 쓰는 거야. 중요한 건 그게 포인트야. 내가 읽으려고 하는 거라고. 밑줄을 친다는 거야. 알겠지? 최악이 뭐냐? 표시를 하나도 안 하는 애보다 더 최악이 있어. 뭐지? 다치는 애들. 다치는 이게 더 안 좋아. 왜? 안 보여.
막 안 보여. 여기 더 안 보여. 알겠니? 사회 공부 사회 공부가 뭐야? 사회 공부. 니네 사회 공부 하잖아 중학교 때. 사회 공부가 뭐야? 독해력이야. 비문학 읽는 거야. 맞니?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글을 읽다가 말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초딩들은 세계 최고래요 독서량이. 북유럽을 이긴대. 알겠니?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한 4학년, 5학년쯤 되면 이제 학습마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애들이 이제 책을 안 읽기 시작한대. 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읽고 외화도에서 할 수 있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그리고 4, 5학년부터 이제 막 수학학원 다니고 영어학원 다니고 이게 많아지니까 애들이 책을 안 읽는 거야. 그래서 놀랍게도 문해력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요즘 애들이. 문해력. 알겠어? 첫 번째 이런 거를 찾는 거야. 개념어나 주요 대상이 되는 게 뭔지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니 얘들아? 접속어나 지시. 뭔지 알죠? 반면, 그러나 이거 너무 중요하지. 역접이라고 하죠 우리가 뒤에 나오는데 역접이라고 하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중요하지. 그럼 표시하는 거야 표시. 표시를 왜 하는 거야?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시어라는 건 이를 통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를이 뭔지를 알아야 독해가 된다. 해보면 알아요. 이런 거 표시하면서 읽어오는 게 숙제예요. 해보자. 자, 시간 좀 줄까? 시간 좀 줄게. 한 5분 줄게요. 5분? 5분 정도 됐죠? 5분. 얘들아, 이거 해오라는 말은 안 어렵죠? 지금 이거 뭐 하라? 이거 해오는 건 해올 수 있죠? 여기까지만 해오는 거예요. 역시 숙제가 1번, 2번. 이거 계획표에 다 있어요. 그 반장이 오늘 요거 정리해가지고 해? 저기 반장이 요거 정리해가지고 카톡에 올려줘요. 단독 카톡 오늘 만들어주는 선생님이. 귀여워. 뭐 이런 거 그런 걸 다요? 다라고 하면 너무 슬프네. 아니야 선생님이 이번에 해줄게. 진우 너무 슬퍼 보여. 내일부터 안 나올 거.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이지. 선생님 우리 뭐 어디 훈련 갔다 왔어? 아니. 가기 전에 많이. 자 좋다. 수빈이랑 한다. 네? 수빈이랑 하고 있어. 오른쪽 가는 거야 오른쪽 거? 7페이지.
괜찮아. 과감하게 네 책이야.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얘들아 과감하게 틀려도 돼. 처음엔 당연히 다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없애려고 하니 다 빼야 될 것 같고 막 이래. 당연한 거야.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과감하게. 준원이도 표시하면서 해봐. 내가 분명히 이렇게 단만 표시하지 않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란 듯이 단만 표시했네. 잘하시네. 과제를 주는 거. 어차피 양이 너무 작잖아. 얘도 고생 거야. 이거 고생 안 자, 이제 좀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말했지만 나중에 뒤로 가서는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풀고 어떻게 접근하고 이거 다 배워요 다시.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일단 지문을 정확하게 읽는 걸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발 진짜 정성껏 읽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숙제를 하실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될 때까지 읽어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천천히 읽어도 돼요. 시간 안에 안 풀어도 됩니다. 지금. 알겠죠? 그 시간 안에 풀려고 대충대충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최악이야. 제대로 읽어야 돼요. 갑니다.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주어잖아요. 여기가. 백열전구의 발명 이후로 발광효율을 높이고 기구의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주인공 누구로 보이세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조명기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주제예요, 주제요. 그게 백열전구의 발명을 스타트로 맞지? 어떤 쪽으로? 기구의 효율을 높이고 발광 효율을 높이고 기구의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 글을 왜 썼는지를 생각해보면 물론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 문단이 1문단이 보통 뭐냐면 선생님들이 얘기하지만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나 이 글을 어떤 거에 대한 글이고 어떤 식으로 전개할 거야 라는 거거든. 그게 맞나 볼게. 선생님이 추측컨대 난 추측하면서 볼 거니까 백열전구를 스타트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발광효율을 높이고 기구의 수명을 늘려왔는지를 설명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래. 자, 발광효율은 근데 우리가 발광효율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러한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능은 거의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발광효율이 뭔지 모를 거기 때문에 뭘 가르쳐줘? 크게 써주세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묻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 써놓는 거죠. 개념, 발광효율. 소비 전력이 빛으로 변환되는 비율이래. 맞니? 전력이 빛으로 변환된대. 그러면 이게 효율이 높다라는 것은 전력을 조금만 들여도 환해진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게 독해하네. 독해.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읽으라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반응하며 읽기라고 하거든. 너무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들려주는 거란 말이야. 얘들아, 너네 그거 알아? 전기 있잖아. 전기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명기구라는 게 있잖니. 백열전구를 발명한 이후로 발광효율을 높이고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됐다고? 그럼 니네가 선생님 발광효율이 뭐예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주는 거야. 발광효율이라는 거는 소비 전력이 빛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말하는 건데 선생님 어려워요. 생각해야지. 전력을 조금만 썼어도 빛을 환하게 밝혀주면 그렇겠지. 근데 그 빛이 뭔데요? 여기가 빛이란 맞니? 설명해준다고.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적외선과 자외선 사이에 있는 가시광선이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얘네들은 다 뭐야? 필요한 개념일 뿐이고 핵심은 어딨어? 첫 번째 줄에 있지. 아니 무슨 얘기 할 거야? 조명기구가 개선되어 왔다는 얘기 아닌가? 그게 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물론 문제집에 이제 뒤에 해설서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말을 정갈하게 해놨지 뭐 조명기구의 개선 방향 뭐 이렇게 써놨겠지만 안 그래도 돼. 너희들이 해석한 대로 써오면 돼. 조명기구가 개선되어 왔다는 얘기네. 맞니? 그런 다음에 지금 놀랍게도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니? 두 번째 문단에 백열전구는 이라고 돼 있어. 세 번째 문단에 형광등은, 네 번째 문단에 발광 다이오드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백열전구가 발명된 이후로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형광등. 그 다음에 발광, LED. 개선되어 있는 방향대로 가고 있네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출제 잘하면 지금 어떻게 내시겠어요? 형광등, 아니, 백열전구부터 뭐야? 특징 당연히 설명하겠지. 맞니? 가자 해볼게. 백열전구는 그랬어.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둥근 유리구 안에 필라멘트를 넣고, 자, 그럼 선생님 뭐 하는 거니? 이거 나중에 과학기술을 배우는데 기술 지문이잖아, 이거 지금. 중요하지? 이번 문단의 주인공은 백열전구에 대한 설명을 할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뭐 하고 있냐면, 둥근 유리구 안에 필라멘트를 넣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앉았다, 지금 내가. 오랜만에 잘 그렸다, 그지? 자, 필라멘트를 넣고 불활성 기체를 넣은 단순한 구조이다. 이게 뭐야? 백열전구의 특징. 구조 정도 되겠지. 그치? 필라멘트에 전압을 가하면, 자, 가하면 뭐뭐하면 뜨거워진 필라멘트에서 일부 에너지가, 자, 이게 가하면 뜨거워진 필라멘트에서 일부 에너지가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된다. 원리 아니니 원리? 이 기술 정리가 이런 게 있는 거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물어봐.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학기술 지문 읽는 거 할 땐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뭐가? 백열전구에 대해서 내가. 그치? 이해가 안 됐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둥근 유리구 안에 필라멘트가 있고 불활성 기체가 들어있고 단순한 구조인데 여기다 전압을 가하면 이게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돼서 빛이 나는 거야. 그 원리인데. 이해됐니? 이 전자기파의 파장은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데 이 중 빛은 10% 정도, 이거 다 정보잖아. 나머지는 열의 형태인 적외선. 전구에 투입되는 전력의 대부분이 열로 방출되므로 이거 특징 아니야? 다 특징? 그래서 어떻게 돼? 발광 효율이 아주 낮다. 그래서 아주 낮다.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이죠, 단점. 무슨 얘기냐면 나는 빛을 내고 싶은데 대부분 다 어디로 쓰여? 열 에너지로 쓰이니까 이만큼 100을 넣으면 10% 빼고는 나머지 90%는 열로 다 발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겠지. 단점. 또 고온 때문에 끊어지기가 쉬워. 수명도 짧아. 우리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했지? 조명기구는 백열전구의 발명 이후로 1번 발광 효율과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갔다라고 얘기했어. 그게 여기 뭐라 그래? 아, 선생님 이렇게 백열전구는 수명도 낮고 발광 효율도 낮군요. 개선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전압을 높여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이면 빛의 효율은 높아지지만 수명은 얘들아 이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거 다 시험 문제야. 왜냐? 이게 다 원리거든. 전압을 높여서 온도를 높이면 비율은 높아지지만 또 수명은 짧아지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가겠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 어떻게 개선됐어? 그 다음에 나온 애가 누구야? 형광등이야. 얘들아 있잖아. 이렇다? 비문학이 이런 게 장점이야. 뭐냐면 여러분이 되게 유식해져. 니네 이거 알았어? 근데 갑자기 이제 여러분 알게 되는 거지. 형광등. 그래서 진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은 탐구심이 강한 학생들은 어디 가서 이제 조명을 보면 저건 백열, 요즘 백열전구 잘 안 쓰죠. 자, 이거 선생님 때만 해도 학교는 다 형광등이었어. 소세지 아니야? 분홍 소세지 아니야? 원통형 유리관에 수은과 불활성 기체가 여기 들어있고 수은이 있고 양 끝에 필라멘트가 이렇게 달려있어. 선생님 자꾸 뭐해? 그림 그리지. 구조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좋아서 그래. 알겠어? 수빈이 그렇지? 그림이 훨씬 더 이해 잘 되잖아. 내가 그렸지만. 필라멘트에서 잠깐만 여기서 이제 전기를 가한단 말이야.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 전자가 수은 입자, 여기 이 안에는 수은 입자가 있는 거야. 수은 입자에 충돌하면서 자외선이 발생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여기 자외선이 발생하면 여기 형광물질, 그래서 형광등이야. 여기 형광물질이 하얗게 묻어있잖니. 거기에 빛이 반사되면서 빛으로 바뀌는 거야. 원리지, 원리. 알겠지? 이때 형광물질을 뭘로 발랐느냐에 따라서 빛의 색이 달라져. 그래서 왜 주광색, 형광색 본 적 있어? 나중에 마트 가면 한번 잘 봐봐. 요새는 잘 안 쓰지만. 빛으로 바꾸는 변환 효율이 다르므로 자, 형광등의 발광 효율에도 영향을 준대. 형광등은 필라멘트에서 직접 빛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가열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서 백열전구의 비해 이런 거 너무 달라. 비, 차고, 차이.
몇 프로? 30%의 전력 소비로 같은 밝기의 빛을 낼 수 있다. 그럼 질문 30%의 전력 소비로 같은 밝기의 빛을 낸다는 건 뭐가 개선된 거야? 첫 번째 문단에서 뭐와 뭐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댔었지 않아? 누가 얘기했어? 트와이스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거 뭐라고? 누가 대답했어? 뭐였지? 뭐하고 뭐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댔어? 발광효율과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간댔었지 않아, 맞니? 근데 지금 이렇게 소모 전리가 30% 줄어든다는 건 뭘 높였다는 얘기야? 발광효율이야, 수명이야? 결과. 잘했어. 발광. 이런 거 이해하면서 가는 거야. 그냥 바보같이 읽는 게 아니라 밑줄 치는 게 아니라 발광효율이 개선됐네. 또한 전구에 비해 적외선 방출도 적어서 수명도 더 길대. 수명도 개선됐네. 맞니? 됐지?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여기서는 뭐에 대해 설명했고 여기서는 백열 전구에 대해 설명했고 백열 전구 특징 아니야? 근데 특징 중에서도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죠. 어떻게 발현이 되는 뭐 원리도 들어가고 구조도 들어가고 뭐 장단점도 들어가. 근데 이것까지는 안 써도 되고 그냥 이거 백열 전구의 특징. 이거 두 번째는 형광등의 특징. 알겠지? 그래서 숙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각각 문단별로 무슨 내용인지 하고 그 다음에 밑줄 쳐 있는 부분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표시가 돼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숙제한 거 아니에요. 숙제는 문제를 풀었다고 숙제한 게 아닙니다. 국어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얘들아 수학은 답이 3이 나왔으면 그 문제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왜? 프로세스를 거쳐야만 3이라는 답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 국어는 어때? 내가 C를 읽고 해석해서 이 비문학 지문을 읽고 3이라고 맞췄다고 해서 이 지문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어? 아니죠. 찍는 게 가능하다. 맞니? 근데 국어는 뭐라고?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지? 틀리란 얘기는 아니고. 이해됐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그럼 뭐 나올 차례니? 이제 구조 보이니? 구조? 구조. 자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명기구는 흘러왔어. 첫 번째는 이거였고 두 번째는 이거였고 세 번째는 이거였어. 이렇게 가고 있어. 그치? 자, 세 번째 갑니다. LED는 여러분 알고 있죠? LED? P형, N형 두 종류의 멋있어. 이거 LED 같아요. 그치? 반도체의 전압을 가하면 두 반도체 사이에서 이거는 반도체로 만드는 거야. 필라멘트 아니고 열을 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정한 전압 차이가 발생. 대박. 그 이 사이를 움직이는 전자. 선생님 막 그리고 싶은데 내가 잘 몰라. 자,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막 그리고 나 혼자 상상하는 거야. 나는 읽을 때 이렇게 읽어. 이게 만약에 P형이고 N형이면 두 개를 접합해. 그래서 이 사이에 차이가 생겨. 전압차. 혼자 이렇게 읽는 거야. 여기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여기.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아? 더 잘 되지? 여기가 이제 그 차이만큼 빛으로 나오는 원리래. 접합된 두 반도체를 구성하는 화합물질에 따라 화합물에 따라서 필요한 전압의 크기나 방출되는 에너지 크기가 다르다. 이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정해지면서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의 점을 띄게 된다. 문단이 끝났는데 또 뭐 얘기했어? 발광 다이오드 얘기를 또 했어. 이 사람 발광 다이오드 설명할 게 많은가 봐. 맞니? 좀 얘기가 다르긴 하죠. 조명용 발광 소재를 사용하려면 가시광선의 전 영역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단색빛을 내는 발광체에 형광물질을 입혀서 형광등처럼 빛을 방출되도록 한다. 하지만 이런 거 중요하지. 분위기 좋다고 하지만 그랬어. 자, 발광 다이오드는 필라멘트와 같은 가열체가 없는 게 특징이래. 그지? 아까 두 개는 있었어 없었어? 두 개는 있었지. 차이. 반드시 선지에 나오는 게 있어. 형광등에 비해 뭐야? 에너지가 수명이 길고 에너지 손실이 적다. 발광효율이 같은 말로 발광효율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내가 독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해됐죠? 이 지문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나올 때 위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얘는 뭐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내용을 바꿔서 나온 게 있고 A는 B다라고 설명을 했고 B는 C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A는 B를 거쳐서 C다를 바로 다이렉트로 물어봐서 너희들이 뭐 하겠어? 수론해야 즉 다시 한번 머리로 돌려야만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혹시 문제도 풀었어요? 자, 백열전분의 필라멘트에서는 빛과 적외선이 나온다. 어때요? 맞아요. 두 번째, 형광등은 백열전구에 비해서 구조는 복잡하지만 수명은 길다. 맞아요. 자, 형광등의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수은 입자는 형광물질을 자극한다고 했어? 그게 아니라 필라멘트에서는 뭐가 방출된다고 했어? 열전자. 그렇지. 이걸 찾아냈으면 독해가 된 거야. 열전자가 나와서 걔가 뭘 건드려? 수은 입자를 건드리고 거기서 자외선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틀린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원리는 선지의 재료가 된다. 원리는 당연히 물어보게 되겠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맞아요? 자, 그 다음 자외선을 빛으로 바꾸는 형광물질의 종류에 따라 빛의 색이 결정된다고 했고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전자가 방출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빛과 파장이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 2번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글의 구조를 이해하라 그랬어. 글의 구조. 이 글의 구조라는 건 결국은 접속어와 지시어를 바탕으로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접속어 그다음에 문단 간의 대표적 유형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중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읽어보세요 이거. 이건 읽어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문단을 구조화해서 흐름을 정리한다. 이거는 사실 이거를 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많이 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아까 적어드린 걸로만 파악을 일단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거보다는 좀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 이거 하고 끝낼게요. 빨리 끝낼게요. 중3 때보다는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숨이 차더라도 이 정도는 하셔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할게요. 그냥 여러분한테 시간 주지 않고 자 먹으로 난초를 그린 묵나나가 뭐래요? 먹으로 난초를 그린 묵나나래요. 개념이죠?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의 관념을 투영하여 형성한 그림이래. 연의 사군자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대. 묵나나는 중국 북송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자, 이거 다 지금 묵나나의 뭐야? 특징이지? 특징은 계속 설명하고 있어. 이 글에서 지금 주인공은 누군 것 같아? 묵나나인 것 같아, 묵나나. 그죠? 이러한 인식은 또 묵나나. 반복되는 거니까 주인공이란 얘기야, 주인공. 이러한 인식은 묵나나에도 이어져 난초를 칠 때는 글씨에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분놀림을 구사했다. 난초를 칠 때는 글씨에 어떤 획을 긋는 그런 태도로 그림을 그렸다. 따라서 중요하지. 따라서 또 나왔어. 묵나나는 문인들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지호야,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설명이니? 뭐에 대한 설명이니? 잘했어. 묵나나 소개하고 있어. 묵나나. 개념과 특징 아니에요? 묵나나라는 것의 개념과 특징. 묵나나라는 건 먹으로 난초를 그리는 걸 묵나나라고 해. 맞니? 근데 그 묵나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될 품성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니? 북송에서 시작됐어. 이게 다 묵나나 특징이잖아. 그치? 다음 주 묵나나에 대해 설명 아닌 거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지금 우리가 묵나나의 전반적인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시작했지? 추사 김정희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범위가 넓어졌어요? 좁혀졌어요? 좁혀졌죠? 왜? 그 수많은 묵나나 중에서 누구의 묵나나? 그렇지. 김정희의 묵나나. 알겠니? 그러면 얘들아 이런 걸 우리가 예라고 할 수 있니? 예라고 할 수 있니? 예를 드는 거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첫 번째 문단이 보통 예고라고 얘기했고 보통 첫 번째 문단에서 구체화되면서 주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묵나나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묵나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놓고 구체화시키기 시작한 거야. 뭐라고? 추사 김정희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뜻이죠.
추사 김정희 예를 들어볼게요. 25세 되던 애 그린 성난이라는 예를 들었어요.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문난화래. 화면에 공간감과 입체감을 부여하는 잎새들을 가지런하면서도 완만한 곡선을 따라 늘어졌으며 자, 선생님 지금 계속 막 그리고 싶거든 지금. 얘들아 니네 읽어보니까 이거 주제로 봤을 때는 뭐에 해당하는 지문인 거니?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중에 뭔 거 같아? 예술. 그래서 있잖아 선생님이 지금 자꾸 왜 그림을 그리고 싶냐면 예술은 그래서 항상 문제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림이야. 물론 음악인 경우는 아니지. 이제 미술인 경우에는 미술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 그림이 예시가 나와요. 그러게 돼 있어. 이 특징은 너무 보고 싶잖아. 어떻게 생겼는지, 그치? 꽃은 소담하고 정갈하게 피었대. 도톰한 잎과 마른 잎, 둥중한 바위와 부드러운 잎이 대비되어 돋보이면서 지금 보세요. 말로 설명이 되겠지만 자꾸 그리고 싶지. 둥중한 바위와 부드러운 잎. 막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더 잘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게 됐어요. 낯잎의 조심스러운 선들에서는 단아한 품격을, 잎들 사이의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를, 묵직한 바위에서는 도누한 인품을 느낄 수 있고 문인들의 공통적 이상이 드러난다. 지금 뭐에 대한 설명하고 있니? 추사 김정희가 25세에 그린 성난에 대한 설명 아니니? 맞아요? 성난의 뭐?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니? 성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 문단은 지금 성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선생님. 알겠죠? 그 다음,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얘들아, 만약에 글의 흐름이, 바로 구조를 본다는 건 이런 거야. 만약에 여기 김정희 말고 다른 작가가 있어. 다른 작가가 있었어. 그러면 여러 가지 예를 들겠다는 뜻이겠지. 근데 이 사람 지금 다음 문단에서도 또 누구 얘기했어, 지금? 김정희 얘기를 또 하고 있어. 근데 이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문단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니? 생을 마감하기 1년 전인 69세 때 그렸다고 추정되는 이것도 누가 그린 거야? 김정희가 그린 거야. 그럼 이 글이라는 것은 문난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지? 그 다음에 결국은 뭐야? 누구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고 싶은 거니? 김정희, 추사 김정희의 작품 세계를 문난화라는 것을 소재로 설명하고 싶은 거지. 이게 구조를 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그랬고 세 번째 문단은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친다. 유배 생활. 큰 변화를 보인다. 그럼 이 변화 당연히 얘하고 차이겠지. 얘랑 차이를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지. 글씨는 맑고 단아한 서품에서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 뭐 때문에? 삶의 굴곡 때문에.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부드럽고 맑고 단아하게 그리다가 갑자기 자유분방하게 바뀌었대. 그림도 부드럽고 우아하다가 어떻게? 쓸쓸하고 처연하게 바뀌었대. 왜? 계속 밝으면 또라이. 나이도 먹었고 이렇게 삶의 우여곡절을 겪었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생을 마감하기 1년 전인 69세 때 그렸다고 추정되는 부장난도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줘. 단목의 거친 갈필로 화면 오른쪽에서 시작돼. 그럼 이제 뭐야? 또 예를 들고 있지. 그럼 뭐야? 중간에 뭐 하는 거지? 생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그지? 그러면 다에서의 내용은 뭐지? 뭘 설명하고 있어? 추사가. 무슨 일을 당했어? 유배와 화풍의 변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성난에 이어서 부장난도라는 뭘 들고 있는 거니? 예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고 있어. 이 문단은 예를 들고 있네.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준다. 어떤 변화? 다 이런 변화. 자, 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지시어 잘 보라 그랬지. 이러한 변화는 어떤 변화야? 상호간 말해봐. 다음 시간에 말할 거야? 라연이 말해볼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 위에. 맞아. 자유분방한 서체로 바뀌었고 쓸쓸하고 처연한 느낌을 주는 걸로 바뀌었다. 그런 변화. 이게 어디 잘 나타난다고? 부장난도에 잘 나타난다고.
그럼 부정난도하고 성난은 대조가 되는 거지? 괜찮아. 지금은 아직 모를 수 있어.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오면 우리 잘할 수 있어. 커리큘럼 상으로 보면은 독해의 법칙 3에서 7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커리큘럼상 우리 수업을 하는 날 전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순간 니네 착각할 것 같아서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우리 다음 시간에 뭐 나가야 돼? 이제 3부터 나갈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3부터 해야지. 알겠죠? 다시 말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12월 11일 수업 전에 너희가 이걸 해가지고 온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 우리가 나갈 거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너희들이 이걸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하셔도 되고. 알겠죠? 자, 간대야. 단물에 걸친 갈필로, 자, 갈필 막 이렇게 막 강하게 거칠게 쓴다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시작된 몇 가닥의 잎은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오른쪽으로 막 뒤틀리듯 구부러졌어. 아까 단하게 가정이 없어지고 막 뒤틀리듯 구부러진다는 거야. 누가 봐도 얘는 문제에서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질문이죠. 그중 유독 하나만 위로 솟구쳐 올라서 허공을 가르지만 바람에 속절없이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는 거야. 막 삶의 풍파, 그지? 바람에 꺾이고 맞서는 난초꽃대와 꽃 속에서 새파에 시들겨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와 그것에 맞서는 강한 의지까지 드러난다는 거야. 여기서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이거 중요하네. 이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목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서 국민의 공통 이상을 표출하는 관심적 표현을 이런 거 중요해. 넘어서서 다르다고, 그지? 다르지?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하게 드러난 세계를 창출했다. 이렇게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 대조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출제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뭐 설명한 거야? 부정난도에 이거 설명한 거지? 잠긴, 추사의 삶도 되고 정신세계도 되고 이런 거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요?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지? 3부터 7까지 해오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 1, 2, 현대시 1, 2 고생을 했어요. 한자성까지 그 다음 시 이론 프린트 정리해드려야겠네. 지금 할 일 없잖아. 솔직히 지금 하는 일 없지? 많아? 해야 돼. 사과할게.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정시로 갈 게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진로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들도 끝없이 해보시고 고생 많았어요. 우리 밴드 친구들도 고생했어요.